자, 뉴스 세 가지 먼저 오늘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우리 또 미스터 마켓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또 공포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오늘 뭐예요? 이렇게 더 씌우려고 그래. 오늘도 설마 공포는 아니시겠죠? 오늘도 시장 망해라는 아니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진짜 그런 진심을 좀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블랙아웃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뉴욕에서 이제 뉴욕 이코노미스트 클럽에서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성장세 둔화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성장세가 둔화돼야 된다. 경기 침체가 오든지 뭐 어쨌든 지금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지표가 나오는 이상 네. 긴축 모드를 우리가 접을 수는 없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서 어제 사실 이런 발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조금 리뷰를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 최근 둔화된 물가 지표는 신뢰 구축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뢰 구축이라는 게 아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이 그래 요렇게 하면은 후환이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가 면피할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신뢰라고 표현한 건데 그래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여러분 다 2%인 건 아시잖아요. 요 2%를 되돌리려면 경제 성장세가 현 상태보다 냉각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무리 중앙은행 총재지만요. 경기가 냉각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죠.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만약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난리 날 걸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경제성 그럴 입장도 아니지만 만약에 상대적으로 좋다고 해서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몇 달간에서 온 수치는 인플레이션 우리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했죠. 낮은 수치가 얼마나 지속할지 다가올 몇 개 분기 중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될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길이 험난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저와 동료, 여기가 방점이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 위한 노력에 있어 단합된 상태다. 말씀드렸죠.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얘기가 있으나 그 주류들의 표상한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의 외연 그러니까 큰 은행의 리더십들이나 또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롬 파월이 제이미 다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준금리 7%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했죠. 예. 그죠? 에이크먼은 뭐라 그랬나요? 뭐 6%, 5% 그 실세금리 갈 수 있다, 쇼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런 데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검증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한 두 번 출장을 다녀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시니어 레벨들의 생각이 전 같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이제 몇 번 드렸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롬 파월이 저와 동료들은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 위한 노력에서 단합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연준의 그 의사 결정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할 거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대되는 얘기를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할 거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리더십이 있는데 자기가 우리 단합돼 있거든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그거 아니거든요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려면 회의에서 이런 정도의 무드를 이제 FOMC 회의에서 잡아 나갈 거라는 그런 예고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세가 현상보다 다소 냉각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둔화가 실업률에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업률이 더 올라야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줬고, 예. 그죠? 지금 사실 실업률이 낮은 거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사실. 뭐 물가도 잡고 실업률도 낮은다는 게 얼마나 치적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서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소매 판매 얘기도 어제 그제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해서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금리 정책을 바꾸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이다라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성장에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 이거를 지금 현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최대 성장률이잖아요. 예. 그 나라에. 근데 지금 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게 과열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뭐 몇 분기 이런 성장률이 나와야만 아마 우리가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했고 또 아까 우리 건프로가 얘기를 했지만 거의 5% 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996까지 찍었으니까 그건 사실 1bp도 차이 안 나는 그런 금리 때까지 미국채 금리가 5%를 이제 히트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은 지금 굉장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이제 대중 스포츠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되게 골프를 잘 친 사람도 날씨가 좋고 네. 쉬운 골프장에서는 버디도 하고 하죠. 근데 날씨가 비가 오고 바람이 엄청 부는데 또 굉장히 어려운 골프장에 간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를 낮춰야 돼요. 거기서도 내가 버디 뭐 10개씩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트리플 보기 하고 쿼드러블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골프를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골프장에 들어섰고 그리고 날씨도 안 좋고 날씨도 굉장히 안 좋은 그리고 동반자도 굉장히 별로인 손 좀 조심해 주시고요. 두 분이 골프 가셨었어요? 동반자도 그렇게 별로 좋은 사람이 두 아니에요. 분이 비 오는 날 골프 가셨나 보네. 그런 느낌. 그러면 어떡하냐? 자기가 셀프 컨트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여기를 좀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안 좋은 조건이라는 게 딱 한 가지잖아요. 금리가 5%라는 거. 그렇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최근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연히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저 인터뷰를 3번 한 그 하워드 막스께서 보내주신 Fewer Losers, More Winners라는 그 메모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면 워런 버핏이 평생을 걸쳐서 투자하면서 세계 최대 투자자로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워런 버핏은 12개의 큰 성공에서 돈을 다 벌었다. 12번. 그리고 그의 동료인 찰리 먼거 더 현명하다라고 평가받는 찰리 먼거는 뭐라 하냐면 나 12개 아니거든. 4개. 4개의 성공에서 대부분 나의 부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이제 글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성공한 거는 첫 번째 합리적으로 진행한 다수의 투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했다는 얘기죠.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거액을 투자하여 수십 년간 보유한 비교적 적은 수의 대형 승자. 워런 버핏 같은 거는 애플에서 대부분 번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비교적 적은 수의 대형 패자. 큰 루저를 큰 실패를 하면 아무리 짜증짜증하게 먹어도 말짱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피한 것 중에 하나가 큰 실패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큰 성공과 큰 실패가 나올 확률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금리에서 대부분 출발한다라는 거죠. 큰 실패의 가능성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주식 투자 큰 실패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큰 성공은 사실 금리가 계속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죠? 이런 좋은 구장, 좋은 날씨, 좋은 동반자인 플레이에서 큰 성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제가 무슨 공포를 들려고 한 게 아니라 구장의 형편과 기후가 좋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기대의 수준과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조금 점검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아까 예를 들었으면 6%라는 게 사실 별 큰 차이는 아니죠. 근데 우리의 기억의 잔상에는 테슬라가 굉장히 큰 수익과 굉장히 큰 하락을 경험한 것 같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의 관점에서 네. 금리가 지속되는 한 점검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자 이 말씀이신 네. 거죠. 이럴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뉴스와 미스터 마켓까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근데 요새 매크로 쪽 보시는 분들이 그 주변 분들 눈치를 엄청 보시더라고요. 이게 상황들을 설명을 하려 그러는데 공포감 조성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이게 그 다른 매크로 하는 분한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요새 뭐 얘기하면은 막 공포감 조성한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 망한다 그러고 뭐 그래갖고 너는 돈 번 적 있냐 그러고 뭐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싼 주식들이 널렸어요. 그런 주식을 헌팅해야죠. 그래서 큰 실패라는 게 제가 드린 말씀,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회피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투자 자체를 멈추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잘 찾아보면 또 굉장히 엄청 싼 주식이 많습니다. 좋은 기회들이 또 열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용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신용. 예, 혹시 반대매매 당하면은 회복이 안 되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뉴스함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저녁에 뉴스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